10조의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있으면 임상 전에 빅딜을 한다. 2015년에 한미약 당뇨병 프로젝트 5조 대박, 알테오젠의 4조 기술 계약 수준, 어떤 그 니클로사마이드의 가치성을 원래 해외에서 더 알고 있고 충분히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바이엘사, 그 다음에 연달아 치료제의 고배를 마시고 있던 회사인 머크도 유력하다.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센스 개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확정된 계약금, 먼저 계약금을 좀 받죠. 그 다음에 임상이 뭐 진행이 되는 가운데 보통 단계별 기술료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출시가 됐을 때 받는 부분들,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를 좀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10조의 로열티를 받는다.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그 다음에 진척된 형태에 따라서 마일스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열티, 이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임상 진행하다가 삐끄덕 하면은 전체 확정된 계약을 다 받는 건 아니죠. 그 진척된 만큼 이제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그 라이센스 규모가, 이제 기술 수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좀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 동향으로 보면 약 10조 정도,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 약 4조의 라이센스, 단일건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제약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10조 넘어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그 했던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시면은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레고캠에서 발하는 항체 약물 복합제죠. ADC라고 하는데, 약물 전달체 기술 이쪽 내용과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 중에 하나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알테오젠이죠.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약물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약간 특이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 부분을 보고요. 그러면은 라이센스를 맺은 규모 중에 탑 3, 우리나라에서 탑 3 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장 히트를 쳤던 부분들이 이제 2015년에 한미약품 당뇨병 프로젝트 5조 대박, 5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핵심 부분들은 계약금을 5천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죠. 10% 받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세 개의 어떤 내용입니다. 퀀텀 프로그램이라 해서 당뇨병을 지속형,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 1회 지속형 인슐린을 분비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서방전 기술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약물 전달체 기술하고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5조 대박 신화가 여기서 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부분들은 규모가 큰 거를 보면은 좀 전에 언급을 했던 알테오젠의 4조의 기술 계약 수준, 이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4조 달러를
현재 알테오젠에서 했다 하는 것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론 관련된 부분에서 그 약간 그 현재 여기 뭐 내용을 보면은 고유한 작용 기전과 효소 활성을 유지하면서 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 전달체 기술 또는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슈가 좀 나름대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규모가 컸던 것이 약 이제 2조 정도가 됐던 녹십자 랩셀에서 했던 겁니다. 머크에다가 수출을 했던 규모의 좀 내용들인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항암제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렌드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 뭐 이런 세 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있으면은 임상 전에 빅딜을 한다. 그러죠. 빨라지는 신약 기술 이전 이렇게 그 뉴스가 작년에 나왔는데 뭐 2, 3년 전에 나왔는데 보통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약 기술 이전들이 뭐 금액이 보면은 후보 물질 탐색부터 전임상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용이나 그 데이터가 좋으면은 이런 그 계약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임상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공동 연구 기술 로열티를 할까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임상 2상 3상에 가까울수록 기술 로열 이전 이런 것들이 더 천문학적으로 증가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빨리 계약을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제약사 같은 경우에 모든 것들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쓸만한 약품을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M&A, 그 다음에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돈 없지만은 기술이 있는 바이오사, 돈은 있는데 기술이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제약사가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 항암제 해외 글로벌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항암제 쪽에서 이쪽 그 진행이 됐던 것들이죠. 아예 이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그 어떤 사례는 2013년에 오닉스사의 넥사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간암 치료제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를 암젠이 지분 50%를 12주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4조의 회사를 사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투자는 이제 12주가 됐겠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항암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도 2017년 CRT 치료제 쪽 에스카다 개발사를 12조에 좀 인수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10조를 쏘는 거 이것은 이상한 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기본 1조부터 출발이 좀 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 제약 바이오 빅딜 동향 뭐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은 2020년에 나온 거죠. 올해는 바이오 빅파마 빅딜이 이제 그 조조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 하는 그 동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작년 동향을 보면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더라도 작년의 동향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내부 R&D보다는 M&A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공동연구나 M&A 쪽이 되는 건데 그 최신 화두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쪽으로 거의 작년에 포커스를 맞춰줬고 당연히 올해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뭐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의 그 인수 합병을 보셔도 그 보통 요거는 진행이 되는데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도 인수 합병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대주 주분 인수하기 때문에. 근데 현대바이오에서도 그 제약사를 인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바이오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약사를 인수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M&A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를 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공동 연구 동향을 쭉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보통 CRT 치료제, 명은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공동 연구나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나 이런 부분, 지분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하고 같이 연구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죠? 현재 연구 업체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바이오 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오 제약사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던 공동연구는, 현대바이오는 바이오 쪽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하고 인수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일부 돈을 현재 받는 걸로 해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동향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DC 및 항암제 기술에서도 이제 공동 연구의 어떤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약물 복합제 기술이죠. 약물 전달제 기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DC가 상당히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뭐 국내 제약사하고도 해외 업체하고도 많이 뭐 진행이 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제약사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어떤 그 상위 그 제약사의 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상위 종목군 볼게요. 화이자,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 자, 화이자가 1위로 올라섰던 것들.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요걸 특징적인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죠? 요걸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의 그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제, 백신이 에 따라서 그 상위 종목군의 어떤 흐름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보면은 치료제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머크이죠. 요게 좀 잡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길리어드 뭡니까? 최초의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 렘데시비르 개발한 회사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눈에 띄는 어떤 그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흐름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번 1위 업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더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업종을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순위, 그 다음 순위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뭐 보여주고 있죠. 현재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또 익숙한 종목군들, 바이엘은 니클로사마이드를 했던, 니클로사마이드를 최초로 발휘했던 회사입니다. 바이엘.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어디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크라는 회사, 머크라는 회사 부분들이 지금 치료제 개발을 좀 해주고 있죠. 치료제 개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머크가 기존에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치료제 부분에서. 이번에도 하기 때문에 머크도 하나의 1순위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는 알다시피 지금 이제 백신 파이프라인도 하나 이제 포함이 돼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사 인수 합병을 좀 추진을 많이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아드죠. 길리아드는 뭘로 유명합니까? 타미플루 치료제 쪽에도 있고 많이 합병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공동 연구가 유력하고 바이엘도 일단 공동 연구가 유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흐름을 보시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립 서비스 뭐 이런 빈말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어떤 인수 합병 사례를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치료제 쪽에 어떤 니클로사마이드의 가치성을 원래 해외에서 더 알고 있고 충분히 하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바이엘사, 그 다음에 연달아 치료제의 고배를 마시고 있던 회사인 머크도 유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백신에서 백신 때문에 나름대로 도외시 됐던 회사들이죠. 화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슨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그 나머지 이제 부분의 회사 부분들이 지금 머크나 이런 종목의 어떤 회사들, 회사들이 나름대로 같이 공동 연구나 인수합병 또는 여러 가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머크,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세 번째는 독일 바이오엘이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보통 손정희가 나름대로 바이오를 회사를 연구를 했습니까? 돈 주고 맨날 사기만 하는 거죠. 그래, 샀다가 아니면 팔았다가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산 겁니다. 그렇죠? 사서 대박을 치면은 가는 거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마찬가지도 독일 바이오엔테크사 그 바이오 기업하고 같이 연합해서 보통 만들었잖아요. 그럼 대부분 백신도 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제 쪽이 아직 그 딱 하나밖에 나오지는 않았죠. 현재 그 렘데시비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알약 형태의 그런 것들을 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논문으로 검증이 됐고 또 그거를 오리지널로 개발을 했던 독일의 회사의 바이오엔테크하고 같은 회사의 그 현재 바이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던 현대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10조의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죠. 동물 치료제 추가 실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임상 이상 나오고 국내외 임상 신청 나오고 로열티 나오고 갑자기 변화했던 것은 그 뭔가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 그 다른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치료제가 워낙 큰 시장의 상징이기 때문에 패권을 했다면은 수준의 로열티를 시총 1조 3천억이 또는 2조까지 갔다 온 것이 만약에 임상이 실패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면은 최고 꼭지일 수도 있죠. 다시 원바닥까지 뭐 2만 원이든 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신풍제약이 10조까지 갔다 온 것이 요거도 실질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에서 입주를 하는 순간 공동 개발을 했다는 순간 계약하는 순간 이미 다른 당상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이게 뇌피셜로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뭐 글로벌 제약사에서 어떤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루머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건 뭐냐, 그죠? FDA 임상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실제 그 국내는 아무래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약간 개방적이고 글로벌 제약사가 손대기 때문에 요거는 빠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다행히 다행히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미팅이나 접촉 협의를 하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성사가 되거나 뭐 로열티 규모가 뭐 수조에 달했을 때는 현대바이오는 초대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글로벌 제약사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고 라이센스도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엄청난 파괴력. 이거는 그 글로벌 동향의 코로나하고 백신의 M&A 하고 하고 흐름하고 거의 일맥상치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약사하고 바이오의 결합, 돈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체와 돈 있는 가능성 있는 업체의 제약사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또는 인수합병 이런 것들하고 완벽하게 부합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루머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가능성이 많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리콜로사마이드 자체에서 입증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유럽 연구진이 객관적으로 네이처제 셀에 했던 논문으로 보면 입증이 됐고, 두 번째는 최근 항암제에서는 약물 전달체 기술하고 비슷한 것들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됐고, 그죠? 니클로사마이드 그 현대바이오 약물 전달체 기술이 이미 화장품 회사 비타민C를 가지고도 이미 입증이 됐어요. 수십 년, 아니 10년, 몇 년 동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비타브리드가 뭐예요? 비타민C를 가지고 그냥 약물 전달체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비타민C 약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히알루론산 관련된 것이 약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4조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들도 뭐 이런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게 보는 겁니다. 리콜사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약이 아니잖아요. 독일의 바이에르에서 만들었던 거죠. 회의에서 이미 입증이 돼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약 개발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거 신약 개발 뭐 가능성 1%도 안 되고 전부 다 뭐 그 3상에서 다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니콜라사마드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다 중간에 낮아본 이유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달이 됐잖아요.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성사가 될 것이 가능성이 많다. 현대바이오 입장에서도 뭐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는데 제약사하고 빨리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공유하는 것이 좋은데 언제 해외 영업 조직 만들고 언제 못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각국에 전부 다 승인 신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을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단순하게 막연한 것보다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동향 흐름하고 이렇게 연동을 했을 때 현대 바이오에서 말하는 것들이 진짜일까, 진카일까, 뻥카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했고 저는 이거는 충분한 그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을 보시면은 이제 무료로 카톡방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꿈꾸는 성공 투자의 희망. 행복하고 안전한 투자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냉정한 주식시장. 대박의 꿈은 좌절되고 희망은 뜬구름이 되어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까? 날씨처럼 돌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조정의 어두움이 찾아오면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여러분의 계좌는 매일 물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타이밍을 제시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고수익 투자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린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 임 회장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튜브 방송 장비를 갖추고 투자 정보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파동이론가가 리딩하는 놀라운 대박 수익의 전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W 임 회장과 연구원은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퓨처스탁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증권 전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상담 문의는 부담 없이 하세요.